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8월 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119.41포인트 3.88%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실망 등의 외국인들이 대거 매물을 던지면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6,603억 순매도, 기관은 1조 71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772.79포인트 4.03%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126억, 기관 1,410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율은 1,401.4원 1.02% 상승했습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가 보이고, 또한 국내 외국인 주식 매도 등의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스피어가 스페이스X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스피어점 상한가, HVM 상한가, LK 삼양, 누미리 등 우주항공 종목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스피어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스페이스X와 771.96억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 특수화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울렛 스페이스X와 장기 물품 공급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는데, 스피어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상대방의 초기 수요 예측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1392.40원으로 1달러에 환율을 적용하면 1543.93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연도의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계약 기간 내 총 수요 예측 금액도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실제 발생하는 매출액은 향후 특수합금의 시세 및 계약 상대방의 수요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계약 종료일까지 구매 예정 금액은 약 10억 달러라며 금일 수주한 5,548만 달러, 하나 772억 원의 경우 초기 수요 예측 금액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공개된 이유는 스페이스X와 스피어의 협력 관계 강화는 물론 시장의 신뢰를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남북경협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JST나 코데스 컴바인, 인디에프, 양지사, 일신석재 등 일부 남북경협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SNS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과 안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31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차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식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 목적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모멘텀이 쏟되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유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인성정보, 토마토 시스템, 소프트센, 유비케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유비케어가 원격 진료 비대면 유헬스케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등은 재진부터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여야 협의와 의료계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앞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냉동김밥의 인기 확산 소식에 음식료 업종과 수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우양, 풀무원, 한성기업 등 음식료 업종 수산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냉동김밥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냉동김밥의 인기가 빠르게 확산 중이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자르지 않고 통째로 먹는 장면이 밈으로 퍼지면서 SNS에서는 이를 따라하는 챌린저까지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품에서 등장한 김밥, 라면, 국밥 등 한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K-팝 댄스, 클래스, 찜질발 등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김밥 관련 영상이 17,000건 이상 게재됐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김밥 해시태그가 46만 건 이상 등록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현지 유통 채널과 SNS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상향식품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K푸드 열풍을 키운 것처럼 풀무원의 냉동김밥의 인기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수젠텍, 셀리드, 랩지노모스 등 일부 코로나19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올해 30주차 7월 20일에서 26일 기준에 139명으로 29주차 120명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221개소에서 신고한 입원 환자 수로 입원 환자는 25주에서 26주는 63명에서 27주차는 101명, 228주차는 103명, 29주차는 123명, 30주차는 139명 등 최근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이던 때 입원 환자 수가 1,44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확산 수준이 크지는 않지만 질병청은 8월 초까지 환자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행 상황과 치료제 상황 현황, 대응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휴가철과 폭염으로 인해 실내 활동 증가로 당분간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 속에 여름철 재유행이 우려된 사항이지만 약국에는 코로나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는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즈, 라게바리오 등 3가지가 있지만 팍스로비드는 수도권 약국에서 10곳 중 6곳의 재고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주요 제약사의 17개사에 대해 약가 인하 서한 발송 등 발송 소식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알테오젠, 녹십자, ST팜 등 그리고 국전약품, 유한양의 지니어스 등 제약업체 바이오시밀러, 유전자 치료제, 분석 비만 치료제 등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글로벌 주요 제약사 17개사에 대해 미국에서의 약가를 향후 60일 안에 인하하도록 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게재된 17개 제약회사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3배나 비싼 약값을 낸다며 60일 내로 기존 약에 대해서 메디케이드의 최애국 약값을 확대하고 신약에도 이를 적용하는 등의 조처를 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임수치하고 있는 외국인과 다시 강하게 협상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미국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했고 처방량을 직접 개인 소비자 또는 기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수하지 말라면서 글로벌 동등 약값을 성취하려는 집단적 노력이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면서 만약 당신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국 가정을 지속적인 남용적 약가 책정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칩 보안 관련 문제 제기 소식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10% 하락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펨트론, 이오테크닉스, 마이크로컨텍스톨, HPSP, 메커스, 사이닉솔루션, 렉스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NCN, 워트, 제우스, 하나비전 등 반도체 관련 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H20 컴퓨팅 칩의 취약점으로 인한 백도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취약점으로 인한 백도어 보안 위험과 관련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은 엔비디아의 컴퓨팅 칩과 관련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날 엔비디아를 매탄하고 중국에 판매된 H20 칩과 관련된 백도어 보안 위험에 대한 설명과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중국에 수출하는 AI 칩 H20에 대해 중국 당국이 보안 문제를 제기한 데 반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이버 보안은 엔비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돌연 압박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는 또 기술적 고점 부담 속에 차익 실현 매물 출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10% 내리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ARM이 1분기 매출 부진이 13.44%로 급락했고 ASM도 3.17, 퀄컴 7.74, 마이크론 3.88, 인텔 2.65 등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3.38% 하락하는 등 미 전기차 업체 주가가 하락하면서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머티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적 랠리에 따른 고점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도 모두 전기차 업체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투자은행 스티플이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의 $450에서 $440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티플은 중국 업체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올려 테슬라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테슬라로부터 4680 원통형 배터리 수주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긴급히 관련 임원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의 수익 요구에 맞춰 지난 6월 시범 샘플링까지 마쳤지만 끝내 수주는 무산되며 하반기 양산 계획도 중대한 차질이 생길 전망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일 일부 언론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면서 실망감에 증권보험은행 지주사 등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신영증권, 하나투자증권, NH투자증권, 부국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한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생명보험, 손해보험, GSPN은 H현대 등 지주사, KB금융, 제주은행, BNK금융지주 등 은행 테마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만 이를 분리해 최고 35%의 저율 관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인 골자입니다.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곳 또는 배당 성향이 20%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으로 적용 세율은 과세 표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4%, 2천만원 초과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는 30%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수혜율이 35%로 예상보다 오르면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당초 이성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 최고 세율을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정부가 수익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더라도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를 감안해 3억 초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35%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율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증권 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소 세율 인상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2조 3,34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거칠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연내 시행령을 통해 선질의 양도소득세 기존 강화 등 주식시장 증세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1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